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지난 9월 한 달은 저에게 무척이나 바쁘면서도 의미심장한 한 달이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초대형 아트페어 두 곳을 동시에 다녀오며 현 시대의 미술의 흐름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한국 동시대 미술의 현 상황을 발견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외적인 면의 확대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규모가 엄청 컸죠. 서비스와 부대 행사들도 더욱 세련되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키아프만 놓고 본다면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했던 키아프 프리즈 분석 특집에는 깊은 공감을 얻은 반응도 많고 그 반대적인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개인 채널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지만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한국 최대 미술 축제가 끝나고 나서 작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번에는 키아프의 흥행 실적을 다룬 기사가 있어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키아프 주최 측은 키아프가 여전히 블록버스터의 아트페어의 순간을 넘어 독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글쎄요, 출품된 작품들을 본 그 자체로만은 독특한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키아프 대표인 유니스 정은 키아프는 프리즈 서울과 같은 그런 다른 주목할 만한 아트페어와 무대를 공유하지만 우리를 차별화시키는 것은 한국 미술 시장과의 뿌리 깊은 연결과 신진 및 기존 지역의 인재 모두를 육성하려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분명히 소기의 발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근원은 젊은 작가들의 발굴과 미술 애호가들의 취향도 같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3층에 전시된 프리즈에 비해서 여전히 동시대의 미술 스펙트럼이 단조로웠다고 생각하는데요. 키아프 측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는 국제적 노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 화랑과 예술가의 장기적인 성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고 소개하였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부스에서 본 작가의 작품이 또 다른 부스에서 보이고 비슷한 스타일의 작품들이 무척이나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다 더 넓은 다양성을 보지 못했던 점이 사뭇 아쉬웠습니다. 이번 키아프에 참가한 206개의 갤러리 중 130개 갤러리는 한국 갤러리들로 방문자 모두에게 한국 예술의 현장에 한 단면의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는데요. 물론 프리즈의 분주한 분위기만큼 붐비지는 않았지만 키아프는 진지하게 구매할 의사가 있는 많은 방문객을 포함하여 꾸준한 방문객의 흐름을 보았다고 몇몇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현장의 상황에서는 프리즈에 비해 키아프는 다소 눈으로만 보며 탐색하는 그런 쇼핑객이 더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국제 갤러리는 최근 서구관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조각가 김윤신의 작품을 이번 키아프에서 단독 부스로 선보였습니다. 국제 갤러리와 르만 마우핀 갤러리가 소개한 김윤신 작가는 최근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에 포함되기도 했죠. 그녀의 작품 가격들은 큰 그림은 약 7만 5천 달러에서 9만 달러, 그리고 작은 그림은 15,000달러에서 18,000달러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프리뷰 당일에는 많은 한국 갤러리들의 많은 인파가 몰린 반면에 외국 갤러리들이 주목을 받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또 페이지 갤러리는 네이선 콜리의 네온 작품 You Create What You Will을 포함하여 팝아트적인 작품들이 관심을 받았고요. 필립 콜버트의 작은 빨간색과 검은색 상어 조각품의 가격은 46,000달러였습니다. 작년에 더 큰 작품을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집에 걸어놓을 작은 작품을 원하는 것 같아요. 라고 갤러리 큐레이터인 정다경 씨가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지희, 최지연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 This Weekend Room은 프리뷰가 끝날 무렵 부스 작품의 대부분이 매진되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많은 컬렉터들이 아트페어에서 미술 시장이 안전성에만 치우친 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시장 측면에서는 정말 느렸어요. 다소 작은 작품, 작은 조각품들에 많이 몰렸다는 것이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키아프에서 3년차를 맞이한 갤러리 This Weekend Room은 프리즈의 키아프 참가 이후 한국 미술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혜택을 얻은 갤러리 중에 하나죠. 심지어 이런 경험과 이력을 통해 이제 포지션 베를린스 같은 대형 국제 아트페어에 참가할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This Weekend Room 측은 요즘 한국 미술 시장이 정말 성장했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이미 알고 있는 수집가들이 여러 도시에서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에게 연락을 하고 있어요 라고 전하는데요. 그녀는 컬렉터들에게 가장 큰 이점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작품에 대해 면세라는 점에 대해 구매자의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해외 방문객에 대한 국가의 개방성에 대해 이와 같은 소규모 갤러리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일부 해외 갤러리에서는 판매 및 방문객의 속도가 느린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수집가들이 구매를 고려하는데 보수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벨기에의 뉴차일드 갤러리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많은 작품들이 팔렸는데요. 예를 든다면 제임스 오웬스의 대형 녹색 그림과 엘라 맥베이의 두 개의 작은 작품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IP 당일이 끝날 때까지 팔린 작품은 조개 내부에 섬세하게 그려진 신진 작가 크리스 오의 미니어처 르네상스 스타일 추상화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약 5,000에서 8,0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프리즈에 두 번째 참가한 스페인의 마요르카 소재 라 비비 갤러리도 지난번 첫 참가에서 맺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참가했는데요. 사실 갤러리가 올해 프리즈에서 만나길 바랐던 대상은 해외 컬렉터였다고 합니다. 갤러리스트 마크 비빌로니의 전언에 의하면 이번 세일즈에서 대부분 다소 과감하고 충격적인 그런 컨텐츠와 미학을 피하면서 클래식 테마에 대한 작품들이 컬렉터들의 관심이 쏠렸다고 합니다. 또한 키아프의 VIP 데이 세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루클린 갤러리인 카르발로 팍도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박세윤 대표에 의하면 국내 아트 컬렉팅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컬렉터들은 현대미술 작품에 대한 공부에 열정적인 것 같고 때로는 갤러리스트보다 화가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라고 국내 컬렉터들에 대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작품들이 판매되었고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았던 작품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첫날 갤러리 판매에는 로살린드 톨마즈의 실크 작품이 23,000달러에 그리고 크리스티안 토보르의 작품이 15,500달러에 율리아 로실존의 여러 작품들이 25,500달러에서 29,000달러에 팔렸습니다. 이번에는 의외로 해외 유명 갤러리들의 경우 컬렉터들의 관심이 몰리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몇몇 해외 갤러리의 경우 첫날부터 고가의 작품들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순다람 타고르 갤러리는 이미 일본 화가 센조 히로시의 작품 폭포 시리즈 중 하나를 미국 수집가에게 42만 달러에 판매한 바 있고요. 부스의 우령 작가 나라 요시모토, 아니시 카푸어, 쿠사마 야요이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국내 컬렉터들의 경우 미술 전문가들과 함께 방문하는 한국 컬렉터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물론 저도 마치 도슨트를 같은 분들이 여러 명의 컬렉터들을 데리고 다니며 소개하는 장면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값비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랜드 볼룸에서는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인 더 스트리트가 외벽을 덮고 있는 아트 오브 더 월드 갤러리 부스 주변으로 방문객들이 붐볐습니다. 가격이 1,600만 달러에 달하고 작가의 아티스트 스튜디오에서 직접 제작한 이 작품은 시사회가 끝날 때까지 구매자를 찾지 못했고 주목을 끄는 이주한 누르의 커다란 공 모양 스쿼시 작품인 크림 베럴 스페어도 결국 구매자가 없었습니다. 이 복스바겐의 상징적인 자동차 가격은 15만 달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러리 대표인 조세 살라자르 아코스타는 서울에서 이 고가의 작품을 구매할 바이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키아프는 국내외 방문객 모두에게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덜 분명한 것은 오히려 해외 갤러리들이 이 전시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한국 시장에서 안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그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갤러리들은 이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키아프에 참석을 한 딜러 마크 하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 화가들과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참가 선택을 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는 유명 작가와 신진 작가 모두의 키네틱 및 오바트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에 초점을 맞춘 부스를 기획했습니다. 이 갤러리의 명확한 미학적 초점과 함께 과학적으로 까다로운 작품에 딱 들어맞는 한국 아티스트 손석의 인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가격은 약 4만 달러였죠.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는 베네수엘라 예술가 카를로스 크루즈 디에즈의 두 작품은 개막 첫날에 가격이 2만 유로에서 6만 유로, 즉 66,598달러 사이에
작품들을 소개했고요. 모두 한국 수집가들에게 팔렸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더 많은 작품들이 팔렸습니다. 적어도 하켐에게는 갤러리의 한국 시장 진출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국제적인 아트페어가 보다 글로벌하게 발전하며 한국 내의 미술시장이 주먹구구식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키아프 주최 측은 설명하는데요. 외국의 갤러리들이 더 많이 참가하는 것은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 우리 화가들과 작품들이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 우리 미술 시장이 더 건강하고 크게 성장하여 우리 미술이 해외로 더 빈번하게 진출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